네, 안녕하세요. 화공생명공학과 김충익 교수입니다. 여기 지금 화공생명공학 특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먼저 이 강의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그 실러버스를 다 보셨겠지만 이 특론, 제가 맡은 특론 강의는 어, 연구 방법론,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를 보시면 Research Methodology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석사 과정 혹은 뭐 동학 과정 혹은 뭐 이제 이미 대학원 과정을 진행을 하고 계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연구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R&D 직무에 관심이 있어서 석사를 마치고 혹은 뭐 박사를 마치고 R&D 관련 업종에 취업이나 혹은 뭐 연구직 그런 직업을 희망하시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을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특히 대학원을 막 이제 들어온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 그런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연구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 동안에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것들을 익혀나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몇몇 대학에서는 대학원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강의해 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들어왔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각 연구실에서 지도 교수님들을 통해서 혹은 선배들을 통해서 연구하는 걸 배우고 실험하는 거 혹은 뭐 이론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긴 하시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대학원 과정 혹은 이 연구라는 거 R&D라는 게 무엇인지 대학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울 건지를 좀 미리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대학원 생활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강의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강의에서 한 학기 동안 어떤 것들을 배울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충익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오피스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메일 주소 여기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 다른 어떤 뭐 공식적인 일로 뭐 학회를 참석한다든지 하는 등등으로 인해서 수업을 참석할 수 없다면 물론 저희가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과제 마감까지 제출을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가능하면은 좀 과제 같은 경우는 미리 제가 공지를 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의 특성상 연구 방법론, 뭐 연구란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소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뭐 숙제랄지 시험 같은 거는 제가 따로 보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다만 발표하고 제출해야 될 보고서가 있고 출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대면 강의였으면 당연히 이제 출석을 매 시간 체크할 수 있겠지만 동영상 강의가 일부 있고 또한 실시간으로 하는 발표나 이런 수업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동영상은 시청하고 혹시 관련된 여기 뭐 숙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없다고 하면 이상하네요, 그죠? 뭐 이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걸 제출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을 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제가 또 다른 장치를 좀 마련을 할 예정이니까 왜냐면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좀 숙제 비슷하게 여기 노 호목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든 혹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어떤 뭐 유튜브 동영상이든 이런 것들을 혹은 어떤 뭐 관련된 논문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셔야 사실 좀 도움이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사실 제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시면은 사실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발표 뭐 랩 인트로나 뭐 그랜드 프로포저 혹은 mock paper 그러니까 mock paper라는 거는 어 뭐랄까요 그 논문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을 쓰실 거잖아요, 그죠? 그 논문을 약간 연습해 본다, 논문 작성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대면 강의라 이게 좀 힘들어지긴 했는데 사실 이 강의의 사실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는 네트워킹입니다. 여러분들이 서강대학교 이제 화공생명과학과 대학원에 입학을 하셔서 대학원 생활을 뭐 최소 2년에서 혹은 그 이상을 하시게 될 텐데 본인 연구실 이외에 다른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하고도 교류하거나 뭐 공동 연구, 콜라보레이션을 할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연구실이라고 하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 그랜드 프로포저 같은 거를 팀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비대면이라 사실 그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는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강을 하느냐에 따라서 혹시 팀 과제를 낼지 혹은 개인 과제를 제가 어, 부여를 할지를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배울 게 리서치 펀딩. 아까 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랜트 프로포절이었잖아요. 그죠? 즉 연구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들께서 연구비를 수주하시려고 과제들 많이 내시잖아요. 그죠? 그 과제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제 여러분 아마 연구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들 과제 준비하실 때 교수님과 함께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연습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카데믹 라이팅은 아까 얘기했던 막 페이퍼. 그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건데 도대체 그 논문이라는 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쓰는 건지. 물론 이것도 연구실마다 교수님마다 그 스타일이 조금은 다르실 텐데 조금 더 원론적인 논문, 어떤 과학적인 어떤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연습을 좀 하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숙제입니다. 뭐 숙제 없다 그랬었는데 사실 숙제 없는 게 아니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연구실에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제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한 명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여러 명의 학생이 한 연구실에서 제 수업을 수강한다면 대표로 한 사람만 각 연구실 소개를 하는 동영상을 어, 동영상 찍지 말죠. 이거는 그냥 실시간으로 발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혹시 제가 이제 바뀌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라 하면은 다시 이제 공지를 사이버 캠퍼스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저희 화공생명공학과의 네트워킹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각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바로 옆에 있는 연구실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혹은 누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죠? 특히 뭐 실험 장비를 좀 빌려 쓴다든지 아니면 시약 같은 게 갑자기 떨어져서 긴급하게 빌려야 된다고 했을 때 그죠? 서로 좀 알고 있으면 안면이 있다든지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저도 대학원 생활 때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시약 같은 거 없을 때 사면은 또 며칠 걸리잖아요. 그죠? 아무리 빨리 와도 며칠 기다려야 되는데 급하게 뭐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연구실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죠? 혹시 이런 시약이 니네 연구실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빌려줄 수 있냐? 제가 박사과정을 했던 학교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어느 연구실에 어떤 시약이 있고 그 시약을 그 연구실에서 언제 구매했는지가 다 뜨거든요. 뭐 우리 학교는 그런 것까지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검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어느 연구실에 어떤 시약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시약을 빌린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뭔가를 빌리기 위해서 이런 소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연구실 말고 다른 연구실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연구실 소개를 대략 한 10에서 15분 정도로 해가지고 뭐 너무 딱딱한 그런 여기 보면은 뭐 인원 어뮤징 매너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뭐 딱딱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연구실 소개를 한다. 연구실에 뭐 지도 교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학생들이 얼마나 있으며 그죠? 그 다음에 뭐 주요한 연구 주제들 현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을 뭐 간단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소개를 하고 본인이 잘 모르면 이제 선배들한테 좀 물어봐서 발표 준비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보유하고 있는 뭐 실험실 장비 같은 것도 좀 뭐 소개를 좀 해주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는 아예 한글로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 강의가 옛날엔 영어 강의여서 영어로 다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한글 강의로 제가 바꿨으니까
한글로 편안하게 연구실 원들이 이 수업을 수강하는 걸로 확정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대표를 한 명 뽑아가지고 연구실 소개를 간단하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발표를 바로 2주 차에 2주 차면 며칠이죠? 2주 차에 그러니까 두 번째 수업 시간이죠.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업에서는 그랜드 프로포절 연구 계획서 쓰는 거를 또 한번 연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수강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수강생이 좀 많으면 팀을 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제를 찾고 주제는 사실 크게는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뭐 바이오텍, 나노 소재, 뭐 촉매, 뭐 유연 소재, 고분자를 포함해서 혹은 뭐 에너지나 환경 관련된 그런 큰 5개의 카테고리 내에서 뭐 자유롭게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팀이 많이 생기면은 제가 이제 좀 분배를 할 생각이고요. 이 분배는 그러니까 팀을 구성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 각자의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은 주제로 제가 큰 주제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연구실이다. 제 연구실이요. 제 연구실은 뭐 전자 소재나 소자 이런 걸 다루고 있으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절대 다루지 않을 예를 들면 뭐 바이오텍이란 주제를 저희 연구실 학생들한테 주고 이 바이오텍 안에서 새로운 어떤 연구 주제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냥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 뭐 순서가 나와 있는데 팀 인원이 좀 많으면 인원이 적으면 사실 개인 과제로 할 수도 있고요. 팀을 정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세부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냐? 논문을 뒤져야죠. 그렇죠? 최근에 예를 들면 바이오텍이다. 그럼 최근에 바이오텍에서 뭐 이슈가 되는 주제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고 그거와 관련된 여러 문헌들을 조사를 하고 문헌들을 공부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주제를 이러이러한 주제로 연구 제안서를 쓰면 참 좋겠다.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을 것 같다. 참 재미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팀 과제로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팀 구성원들과 자주 만나고 이럴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개인 과제로 요거를 그냥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인원이 너무 많지 않으면 너무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제 수업에 그렇게 많이 보통 많이 듣지 대학원 수업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원이 좀 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요거를 개인 과제를 하고 각 학생들에 대해서 요 큰 주제 5가지 주제 중에 하나는 제가 지정을 해가지고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큰 주제 내에서의 세부 주제는 각자 알아서 논문을 뒤져서 찾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최소한 뭐 몇 주 이상은 걸리겠죠. 그죠? 틈틈이. 여러분들이 물론 각자 연구실에서 다들 뭐 실험하고 연구하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이거 뭐 실제 하지도 않을 새로운 연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대단한 걸 찾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수고는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발표는 영어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각자 연구 계획서를 계획서라기보다는 계획을 이제 발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평가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예를 들면 대학 교수로서 이제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평가를 받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통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과제마다 조금씩 평가 기준은 좀 다르지만 연구 목표 혹은 뭐 연구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뭐 연구 경험, 이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 경험이 충분한가.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연구 경험이 당연히 없겠죠, 그죠? 새로운 분야니까. 그거는 이제 뭐 기존 문헌들을 얼마나 잘 조사를 했느냐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연구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을 했는가. 이런 비슷한 이런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그런 그랜트 프로포즈를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길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학기 말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한 학기 동안 한 두세 달 동안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발표하면
그 발표를 제가 듣고 그거를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이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과제마다 좀 다른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과제들도 있고요. 뭐 그건 과제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카데믹 라이팅, 그렇죠? 대학원 과정의 꽃이죠. 그죠? 논문 작성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논문을 많이 읽고 계시겠지만 또한 작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논문을 쓴다는 거, 뭔가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 동안에 연구를 해서 낸 성과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써서 남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보여주는 행위나 그런 실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논문 쓰는 법에 대해서 일단 물론 먼저 강의를 하고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막 페이퍼, 실제 여러분들이 현재 막 시작한 그런 연구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각자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으로서 시작한 주제가 있을 텐데 물론 아직 결과가 없겠죠. 특히 대학원 신입생이라면은 이제 시작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1월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한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논문을 낼 만한 결과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결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렇죠? 뭐 그림 논문, 그러니까 실험 결과 데이터 같은 거를 뭐 인위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논문을 쓰는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그렇죠? 논문 전체를 완벽하게 다 쓰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막 페이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그런 논문 형태를 써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거는 한 중간고사 정도까지 일단은 예비 결과를 이 리포트를 제출하고 먹 페이퍼를 전체적인 개요나 이런 게 작성된 형태로 저한테 제출하면은 제가 혹시 피드백 해줄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해드리면은 그거를 더 수정을 해가지고 역시 학기 말까지 최종본을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죠? 학기 말까지 해서 막 페이퍼를 작성을 할 거고요. 물론 학기 중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논문이라는 걸 작성해야 되는지를 논문을 구조랄지 쓰는 방법, 쓰는 절차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강의를 들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차차 어떻게 이제 논문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험하거나 혹은 뭐 이런 계산했던 그런 결과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뭐 그림 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제가 강의를 드릴 거고 관련된 혹시 동영상 강의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역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중간중간에 강의를 다 드리고 강의는 아마 뭐 3, 4월 중에 다 어느 정도 할 테니까 그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학기 말까지 완성된 먹 페이퍼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 페이퍼 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연구를 막 시작한 그 분야에 대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석사과정 혹은 뭐 박사과정을 진행하면서 뭐 한 1, 2년 연구를 하면은 뭔가 논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그 관련된 분야에 충분한 문헌을 당연히 읽으셔야 되고요. 그죠?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 진행하면서 나중에 쓸 논문을 한번 연습해서 써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아직 결과는 없지만 만약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러한 형태로 나는 논문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분들 논문 뭐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인트로덕션 쓰려면 기본 배경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연구 배경. 그죠? 굉장히 많은 논문들 여러분들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 분야에서 기존에 다른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들을 이미 수행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실한 조사가 되어야지만 나만의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과 관계없이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좀 미리 하신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미 뭐 특정한 연구 주제를 할당을 받았다면 각 연구실에서 그 주제를 그냥 하시면 되고 그게 딱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 우리 연구실은 1년차 때는 뭐 그런 거 잘 안 정한다. 2년차 돼야지만 뭐 구체적으로 뭐 정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정했다 치고 여러분들이 연구실에서 하는 주제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쓰는 첫 논문 쓰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 30편 이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죠? 그래서 연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쓸 논문의 인트로덕션 파트를 위해서 어차피 여러분들 각 연구소에서 이미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관련된 논문들 뭐 이미 읽은 것도 있으실 거고 앞으로 읽을 것도 있으실 테니까 그걸 뭐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수업을 수강하는 걸 통해서 뭐 그냥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이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본인 스스로의 어떤 연구 주제를 위해서, 그죠?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그죠?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각 연구실에서 어차피 논문 뭐 뽑아서 읽을 거, 뭐 겸사겸사, 그죠? 이 수업을 위한 막 페이퍼를 쓸 겸, 그죠? 어차피 내 연구를 위해서 공부를 할 겸, 그죠? 굉장히 좋은 수업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결과는 없겠지만, 그죠? 없기 때문에 그냥 force data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아직 결과 뭐 논문 쓸 만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 그런 비슷한 그림을 그냥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고 뭐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배운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논문이기 때문에 논문 스타일로 작성을 할 거고요, ACS 스타일로 작성을 할 거고, 이게 뭔지는 뭐 다시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논문을 어떻게 쓰고 어떤 구조를 써야 되며 어떤 뭐 절차를 통해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히 딱 정해진 제가 스케줄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수업이 8일에 시작이니까,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기본적인 소개를 드렸고, 팀을 아까 말씀드린 팀을 아마 안 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개인 과제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어, 제가 준비한 몇몇 강의들이 있는데 그 강의들을 이제 매주 진행을 일단 할 거고요. 강의를 안 하는 날들은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랩 소개, 그죠? 소개 발표를 하루 할 예정이니까 여러 연구실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수강하고 계실 테니까 그거는 하루를 할 거고요. 일단 15일로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다른 날들은 초반 뭐 중간고사 기간 정도까지는 제가 주로 강의를 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 요거는 딱 지금 제가 정한 건 아직 딱 픽스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그 리서치 프로포잘 같은 경우에도 학기 말까지만 준비해서 내세요 이러면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학기 말 다 돼서 막 준비하려고 치면은 뭐 골 아프니까 미리 한 중간고사 정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주제, 세부 주제와 큰 틀을 정했는지 요 앱스트랙트를 제출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학기 말에 이제 실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막 페이퍼의 경우에도 학기 말까지 그냥 쓰면 돼요. 알아서 공부하시고 쓰세요. 그러면은 제대로 안 쓰죠, 그죠? 제대로 안 쓸 수도 있고 뭐 막상 다치면은 논문 없으니까 쓸 거 없으니까 그냥 선배들 거 그냥 베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역시 마찬가지로 4월 말 정도까지 일단 초안을 제가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피드백을 해가지고 혹시 수정하거나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말까지 여러분들이 최종본을 저에게 따로 이제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이메일이나 혹은 뭐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 강의는 사실 요 교재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런 사실 뭐 교재,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들었으면 좋을 연구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연구 방법을 소개하는 이런 교재나 강의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한글로 된 강의도 있고 영어로 된 교재나 강의들도 많이 있고요. 유튜브 비디오 동영상들 중에도 여러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뭐 몇 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걸 좀 들어두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강의를 사실 몇 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석사과정 학생들이라 조금 덜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석박 통합 과정인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석사 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한다 해도 똑같이 할 거거든요. 회사에 가도
랩노트를 자세히 상세하게 잘 써야 되고, 그죠? 보고서를 뭐 일간 혹은 주간 보고서 같은 걸 제출을 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죠? 오히려 회사에서는 똑같은 R&D 직무를 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보다 훨씬 더 속된 말로 엄격하게 뭐 혹은 빡세게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구를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진짜 돈을 벌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게 뭐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뭐 장비 사용 대장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대학원 생활 진행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회사 가면 훨씬 더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죠? 우리나라에선 제가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을 때 경험을 보면은 미국 회사들은 정말 엄격하게 하거든요. 매뉴얼 같은 것도 장비를 사용하는 매뉴얼 같은 경우도 정말 상세하게 잘 만들어 놔서 어느 사람 그러니까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장비 사용할 때 교육 받잖아요 보통 따로 교육받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매뉴얼만 읽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놓거든요. 그죠? 뭐 안전 관련된 규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죠? 그런 안전 관련 교육이나 이런 걸 받지 않으면 절대로 실험실에 출입할 수도 없고. 그죠? 저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학은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느슨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대학원 갔을 때 안전교육을 제가 대학원 때도 그랬고 포스닥 갔을 때도 그랬고 안전교육을 완벽하게 다 이수하기 전까지는 아예 실험을 못했었어요. 할 수가 위험하니까 그런 게 확실하게 딱 규정화돼서 명문화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편이라 제가 이제 뒤에 또 안전 관련된 부분도 이제 강의를 또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 건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사실 실험실에 들어갈 때도 랩코트나 뭐 거글이나 이런 거 항상 당연히 써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도 따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 얼핏 보기로는 별로 크게 뭐 관심 없는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회사를 가게 되면은 놀라시게 될 거예요. 그죠?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죠? 그런 규정, 어떤 엄격함 이런 측면에서는 회사가 더 훨씬 더 더 엄격하기 때문에 대학원 생활 동안에도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좀 익혀 두시고 가는 게 조금 더 많이 어느 여러분들이 직무를 가지더라도 뭐 단순히 그냥 취업을 하든 연구직을 가든 관계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간략하게 이 강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